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좀 크게 급락하기도 했고 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또 유동성의 힘과 개미들의 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수급상을 보게 되면 지금 개인들이 8월에도 그랬었지만 9월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또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9월 달에는 양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8월 대비해서 하루 평균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0조 한 3천억 원 정도 어제까지 그 하루 평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8월 대비로는 한 7천억 정도 감소를 했다. 아무래도 지금 9월 달 들어서는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지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뭐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좀 힘들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겠지만 일단 그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개인들이 또 크게 또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로 지금 기회로 삼는 그런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지수의 어떤 그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것은 좀 확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뭐 지수가 뭐 우상향으로 조금씩 가는 도중에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오늘 장중에 해보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박스권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약간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까지는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상단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박스권 하단에 근접했을 때 매수,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사실 지금 미국 FOMC가 이제 9월 15일경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의 뭐 조정도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확실한 또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박스권 전략, 중순 넘어가면 조금 더 비중을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포인트들을 짚어봤고요. 종목군별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에서도 K 뉴딜 지수 관련한 뭐 브리핑도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전략도 세웠는데 아무래도 그 뉴딜 정책 중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좀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좀 추려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세도 상당히 좀 크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일단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자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결국은 믿고 좀 따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이제 지수라든지 아니면 보통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어떤 이벤트가 확정돼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증가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다가 이벤트가 다가와서 오히려 오픈되면 재료 노출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어제 이제 BBIG K 뉴딜 지수가 발표됐고 발표는 아니지만 그 종목 구성을 발표했는데 그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좀 하락하는 시장이 하락할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이쪽으로 좀 쏠렸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10월 달에는 또다시 이제 탄소 뉴딜 관련해서 탄소 관련해서 또 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핵심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사실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사실 가장 편하고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뭐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이겠지만 근데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좀 밸류에이션도 되고 일반인들도 쉽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 찾아보니까 저는 그래서 LS를 저는 탑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매는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LS 전선 뭐 지주 회사인데 지금 해상 풍력 1기가와트를 설치하는데 해저 케이블 전선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나로 한 4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상 풍력이 향후에 큰 시장으로 발전되면 86조 원 시장을 케이블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지금 PBR이 0.5배, 그다음에 PER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큰 부담이 없다. 지금 뭐 단기 좀 오른 것 같지만 아직까지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특히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진행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S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 뉴딜과 관련된 관심 종목 LS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참 이번 주 시장을 핫하게 물들였던 카카오 게임즈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은 끝났고 10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으로 눈길 가는 게 빅히트 엔터입니다. 뭐 규모 면으로 보나, 뭐 실적 면으로 보나, 시총 뭐 면으로 보나 더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많이 과열돼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뭐 IPO 지금 흥행 뭐 신기록을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썼는데 사실 그 빅히트 엔터도 충분히 신기록을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빅히트 소속의 BTS가 글로벌 넘버 1 지금 그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상장하는 카카오 게임즈가 어떠한 그 주가로서 볼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느냐가 먼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IPO 자금이 크게 몰린 이유가 이 직전에 되었던 SK 바이오팜이 의외의 큰 수익률을 좀 기록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보다는 그렇게 크게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어서 실제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매매되는지 어떤 주가를 기록할 것인지가 빅히트가 신기록을 쓸지 안 쓸지를 좀 미리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히트가 그러면 상장된다면 다른 엔터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상장 전에는 기존 엔터주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뭐 신규 자금으로 지금 빅히트 엔터를 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뭐 자금이 그 업종 내에 있는 뭐 그 자금이 이제 이동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엔터주들을 매도해서 신규로 빅히트 엔터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장 이전에는 기존 엔터주는 매물 압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빅히트가 상장한 이후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엔터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서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빅히트 상장한 이후에는 오히려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빅히트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고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넷마블이지 않을까 싶어서 넷마블이 은근히 어떤 지분 가치를 통해서 늘려가는 것도 있고 주가도 덕분에 좀 우상향 양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넷마블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게임보다는 지금 지분 가치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넷마블은 사실 접근하실 때 가장 편하게 접근하시는 전략은 과거 그 좀 상반기에 있었던 SK 바이오팜의 그런 IPO 얘기가 나왔을 때
지주사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지주사 SK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SK 바이오팜 상장 이전에 SK가 크게 상승해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장 한 달 이내로 상장하기 전에 이미 고점 찍고 그다음부터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었고 결국 상장해서 SK 바이오팜이 크게 주가가 올랐지만 SK는 동반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상장 이전에 주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지만 상장 이후에는 결국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지금 넷마블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현재 그 넷마블 주가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40.5배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은 되었지만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조금 낮거나 아니면 조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밸류에이션 가치로만 본다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 전략은 일단 빅히트 이전에는 고점 매도에 치중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부합돼서 급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서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썩 넷마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략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증시 변수들과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는 10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외국인의 그런 매매 행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선물은 순매수를 지금 누적으로 기록 중이고 그렇지만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시 이익을 보는 구조로 약간 해지하는 그런 개념인데 특별하게 변동성이 증대된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사실 일주일 더 연장이 됐는데 다음 주에 확진자의 어떤 증감의 그런 결과치가 이런 2.5단계가 종료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확진자 수 증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코스닥의 이제 언택트보다는 코스피에서 컨택트라도 어떤 실질적인 재료가 있는 대형주 매매가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하지 않냐. 변동성도 좀 상당히 좀 크게 심화되고 있어서 예. 당분간은 언택트보다는 재료 있는 컨택트 종목을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들과 변수들까지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좀 잘 선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